안녕하세요. 바다낚시 교실 박갑출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감성돔 낚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철수하는 그 배를 보면은 감성돔을 구경하고 오시는 분들은 과연 요즘 몇 명이나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감성돔 구경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감성돔 낚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엄청난 감성돔이 위판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활어 위판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명 뻥치기죠. 뻥치기로 잡은 그런 고기들이 이곳에서 위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감성돔 낚기 어떻습니까? 감성돔 구경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자원 고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바다에는 뻥치기라는 그런 업이 생기고 난 뒤에부터는 정말 감성돔 낚기가 하늘에 별 따듯이 그렇게 힘든 어종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갯바위 낚시의 그 대표적인 어종이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은 4월부터 늦게는 7월까지도 산란을 하는 어종이다. 이때가 되면 조리소통이 좋은 양식장 주변에 군집을 이루면서 산란 준비를 한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는 뻥치기 군들이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산란을 앞둔 감성돔들을 무디기로 남획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밤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은 뻥치기 업이 어떻다는 것은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은 또 목격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또 뻥치기 업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뻥치기 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고 저 있고 두 개나 있습니까? 기고 요 옴선한 늘 서가 있는 게 뜸뜸 서가 있는 게 작업할 때는 저 서가 있는 닭이라 얘. 양식장 한 개에 배 한 개서 떠가 있다 보니까 시동 걸어라 해보자. 그물을 내리고 콘크리트 뭉치로 바다를 내리친 후 잠시 후 그물을 걷어올리자 감성돔이 주렁주렁 매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일명 뻥치기 업이다. 감성돔은 빛과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충격에 놀란 감성돔이 도망을 가다 그물에 걸린 것이다. 하룻밤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감성돔들이 잡히는 것일까? 하루에 한 그러니까 20회 20방 하면 5마리 치기면 100마리고 3마리 뭐 60마리고 2마리씩이라도 4, 50마리 안 됩니까? 그러면 평균 요새 헐다 뭐 8,000원씩이라도 오바를 사실 4, 50만 원 해가는 거. 그러다 이 많이 올라오다 15마리 어거지네 이거 42마리 37마리 올라올 때는 그날은 100몇십 마리씩 잡았어요. 저 짜기 싫어 들어갔거든. 이런 작업은 밤마다 새벽이 될 때까지도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산란장에서 이루어지는 뻥치기로 얼마나 많은 감성돔들이 남획이 될까? 상상을 초월한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잡은 감성돔들은 아침이 되면은 위판장입니다. 화로 위판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몇동씩 보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배들이 전부 다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배들입니다. 그거 왜 찍는데 이거? 예? 왜 찍는데요? 그림 좀 하려고 하십니다. 그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아이고.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이거 예,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한 마리 5,000원입니다. 예. 그만 되게. 감성돔 한 마리에 5,000원이랍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똥값이다, 그죠? 갯바에서는 그토록 정말 낳기 힘든 감성돔이 위판장에서는 봄철에 많이 나올 때는 한 마리에 5,000원씩 이렇게 경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철이 되면은 산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엄청난 뻥치기 배들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면서 너무나 많은 감성돔들이 이렇게 남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을 하지 못하고 생태계에 리듬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머지않아 이 감성돔이 희귀어종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고성 내만권이라든지 산란을 하는 장소에서는 감성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뻥치기, 돌로서 부위로서 이렇게 두드려서 잡는 소형 뻥치기 배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은 겨울철이 되면은 화롯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때는 전문 뻥치기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도권인 추자도, 가거도, 거문도, 여수도 이렇게 원도권에서 큰 씨알의 감성돔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요. 이때는 기업형 뻥치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은 불법으로 삼중자망이라든지 전자총 그리고 각종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물속에 있는 고기를 놀랍게 해서 잡는 뻥치기 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해경에 단속이 안 되는 그런 또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걸릴 수가 없는 게 모선은 고기만 싣고 판매만 해버리고 자선은 숨어있기 때문에 안 걸리죠. 그거는 모선에다 그물 싣고 고기 실어보면 한 마리라도 싣고 있으면 단속에는 무조건 걸려요. 모선은 밖에서 레이더만 돌리고 있어요. 배 레이더 걸려보면 배 크기가 다 나와버려요. 배 큰 놈이 딱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자선한테 바로 연락을 그물 자르고 도망가라. 다음은 빼다가도 그물 자르고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못 잡아요. 뭐 그물 하나가 안 드는데 뭐 한 4~500밖에 안 드는데 그게 문제. 하루 어장하면은 많이 하면 막 3,000만 원씩 벌고 그러는데 그게 뭐 4~500이 아까워서 안 버리겠습니까? 버려본 게 낫지. 한 달에 한 2억 가까이라고 벌죠. 2억 넘게 벌 때도 있고 날씨만 좋으면 뭐 3억 가까이 벌어버려요. 날씨만 좋으면 한 달에. 그러면 이제 차개월 어장하면 보통 한 10억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차개월 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불법 건물과 고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발견이 되어야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참 희한한 법이다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낚시를 갈 때는 정말 그 들뜬 마음으로 낚시를 갑니다. 하지만 철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풀이 죽어서 그죠? 그렇게 철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고기 좀 낚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기 안 돼요. 예. 7시간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아, 그럼 오늘 뭐 손맛은 봤습니까? 입질은 딱 한 번 봤는데. 딱 한 번만. 오, 그럼 한 번을 받으셨네. 오후 한 3시쯤에 딱 한 번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예. 거기 불가사리 입질이었다. 불가사리 입질을 받으셨네. 고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기가 일단은 저수온 시기에 뭐 접어들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기 그 뻥치기 배가 좀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뻥치기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한 며칠 동안은 그 주위에 고기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나가보면은 정말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하고 올 때, 정말 이 포인트가 정말 좋은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나가보니까 입질 한 번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모든 분들이 뭐 한결같이 의심을 할 겁니다. 아, 오늘 어젯밤에 여기서 뻥치기를 했구나. 아니면 며칠 전에도 여기서 뻥치기를 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뭐 많이들 뻥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고 나면 고기 안 되는 건 비사실이고 있어도 입질도 없고 한데 뭐 손님분들이 이래 전화를 주시고 하면은 뭐 무리가 있지만은 뭐 생계 수단이다 보니까 뭐 없잖아 뭐 고기 된다고 오라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선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 뻥치기를 한번 하고 나면은 보통 그 여파가 한 며칠 정도 간다고 봅니까? 차도 그게 한 적게는 한 3일부터 많게는 한 일주일 가량 간다고 보거든요. 아,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한 여파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뭐 뻥치에 대해서도 우리 그 낚시꾼들하고 어떤 경계선인데 생각하고 예. 그런 것도 상당한 그 뭐 서로 갈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자주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젯밤에 며칠 전에 뻥치기 좋다 하면 낚시꾼들이 뭐 올지도 안 할 거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참 이 모순점이 그죠? 예.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지. 요즘 감성돔이 호조항을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뻥치기가 근절되면서 감성돔 조항이 살아난 곳이 대표적인 곳이 완도 청산도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뻥치기 배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작년부터 해경 순시선이 도청리항에 상주를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올겨울 제가 취재를 다녀온 바로는 현지 선장이나 또 가이드들이 얘기가 조항이 상당히 좋아졌다. 겨울에 감성돔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뻥치기가 근절된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낚시인들 중에서도 눈치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명 포인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A급 포인트는 들어가지 않고요. 어장줄이 이렇게 쳐져서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 뻥치기 배들이 어장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 아니면은 수심이 깊고 조류 소통이 좋은 곳, 그런 곳에서는 자망을 쳐 놓더라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뻥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얕은 여밭, 아니면 수심이 깊은 조류가 빠른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나마 감성돔 손맛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뻥치기에 왜 감성돔만 그렇게 잡힐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놀라면은 자기 은신처가 있습니다. 수중이라든지 은신처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다든지 아니면은 조류가 빠른 그런 곳에 노는 그런 회유성 어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돔이 노는 장소하고는 틀리겠죠. 참돔과 뱅에돔은 뻥치기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어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 감성돔은 바깥으로 놀려면 튀어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둘러싸놓고는 갯바위 주변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은 놀라서 밖으로 팍 튀어나가다가 그물에 이렇게 말려서 잡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성돔이 뻥치기에는 우리말로 지약입니다. 뻥치기에 대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수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통업이기 때문에 두드려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잡는 업은 합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낮에도 낚시를 하는 곳 앞에서 떳떳하게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그런 법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손으로 도끼로서 이렇게 내리 찍으면은 이것은 합법이고 전기톱으로 웽 하고 잘라보면은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그런 이치와 어쩌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손으로 두드려서 뻥 소리를 내서 고기를 놀랍게 해서 그물에 갇히게 해서 잡는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기구를 이용해서 요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내리치다 보니 팔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무쇠팔이라는 그런 기구를 배 앞에다가 장착을 해놓고는 유압으로서 땅땅 이렇게 자동으로 때리게 하는 이것은 또 불법이라고 하네요. 유압이라든지 선체 동력을 이용해서 배를 개조를 하고 나쁜 쪽으로 발전된 이렇게 이제 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도 민원도 많고 해서 산업법 제66조 무허가입니다. 이거는 66조는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경청에 저희들이 보낸 거예요. 지금 뻥치기를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행위다 신고를 하면은 와가지고 타당하다는 그 법으로 갖고는 단속을 못하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라. 그걸 왜 타당하다는데 왜 단속이 안 됩니까? 불법 단속이 대상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타당하다는 갖고 안 되고 이거는 불법이다. 단속 대상입니다라는 명시가 붙어야 단속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배 들어오는 거로 4, 5월달에 뻥치해서 잡아버리면 알로 못 놓는데 감시 어디서 구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거무기가를 정해가지고 산란 처리되면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자원 고갈, 엄청난 감성돔들이 한꺼번에 잡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성돔의 검어기간을 정하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검어기간을 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뻥치기의 대안으로 검어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검어기간 동안에만 뻥치기 배들이 뻥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어기간이 아닌 동안에 더욱 더 자유롭게 뻥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불법 뻥치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경들의 어떤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뻥치기의 대안으로서 검어기를 정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진짜 뻥치기를 척결하는 데는 더 이상 더 방법이 어렵다고 봅니다. 뻥치기는 또 다른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옛날 부모 때부터 이리 낚시만 해 놓다가 부모 이어받아가지고 이리 낚시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짜고 나서는 미끼 차가지고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나가기라고 이리 가보면 고기 안 물어요. 그러면 또 이 어초 저 어초로 마셔 다니다 보면은 여기서 고기 당겨놓고 저리 옮기면 저리 가서 뻥치와 씨 두드려 제치는 거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도 안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이지 한 마리 물면은 한 마리 낳고 안 물면 하루에 꼴방 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뻥치기 하는 걸 쳐다보면 막 심장이 딱 디비져요. 그 사람이 썩이 난다고. 까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겠는데 저거 혼자 살자고 씨를 뻥치기를 해비면, 물론 안 물 분들은 고기 산란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캘고 후손에 물러줄 거는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죠. 까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낚시라는 취미 뒤에는 낚시 산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낚시 관련 일자리가 약 16만 개에 달하며 낚시 도구 구매액은 6조 5천억 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조 9천억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세종대학교 이희찬 교수는 수산경영론에 기재한 유어낚시 인구 지출 추정 연구를 살펴보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낚시를 다니기 위해 지출하는 총 출조 비용이 연간 5조 2,336원이며 이 금액은 낚시 도구 구입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낚시 산업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뻥치기로 인한 자원 고갈 문제가 낚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쪽에서는 지어방류 산업,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자손 후대에까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어민들이나 낚시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